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준동사의 세 번째 편, 분사에 대한 공부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형용사와 부사적인 용법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 품사 개요에서 보았던 것처럼 형용사로 이용된다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 내에서 보어로 이용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사로 이용된다. 물론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좀 특이하게 하나의 형태로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이 또한 부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이용된다고 했을 때 한정, 제한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명사를 꾸며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꾸미는 것, 두 가지 모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서술, 즉 계속은 보어로 이용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형식 문장과 오 형식 문장에서 우리는 분사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사의 기본형을 우리가 부정사와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기본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와 분사의 시점이 서로 같을 때의 능동과 수동, 또한 동사와 분사의 시제가 서로 같지 아니할 때의 완료라고 불렀죠. 능동과 수동, 기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떠나서 분사라고 하는 기본형을 ing와 pp라고 하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ing를 이건 현재 분사, 여기 있는 pp는 이건 과거 분사,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자, 오늘 이후로 ing는 무슨 분사? 능동, 진행 분사. 자, 여기는 pp는 무슨 분사? 수동, 그리고 완료의 분사,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러면 능동, 진행과 수동, 완료로 기억을 해야지 현재와 과거로 기억하면 안 되느냐? 자, 바로 분사의 핵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물론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한 파트가 바로 분사 파트입니다. 근데 분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고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사가 나왔다, 분사 문제가 나왔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뭘 파악한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능동이면서 또는 진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ing를, 의미상 주어 입장에서 수동적이면서 완료적 동작을 택하고 있다, 이럴 때에는 pp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의미상의 주어인가? 아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먼저 형용사로서 한정용법으로 이용되었을 때, 즉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그 꾸밈을 받는 대상, 수식 대상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서술로 이용되었다, 즉 보어로 이용되었다, 이럴 때에는 보충받는 대상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서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되어지는데,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어디가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자, 뒤에 있는 주절 주어, 앞이건 뒤에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점. 또한 양쪽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고 그냥 써야 하는데, 따라서 위치가 분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했다면 이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능동이야? 아니면 진행적인 부분이야? 이럴 때에는 ing를, 수동이야? 아니면 이미 동작이 완료가 되었어? 이럴 때에는 pp를 쓰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나씩 예문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먼저 형용사 한정으로서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라고 할 때에는 자, 능동 진행이냐 수동 완료이냐, 이거를 따지실 때 누구를 보고 따진다? 의미상의 주어, 즉 수식 대상을 보고 따지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자, 명령문이네요. Put some eggs. 자, 계란을 집어넣어. into 어디에. 자, 어디에? boiling water. 자, 지금 boiling이 wat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water가 수식 대상입니다. 이럴 때 이 물이 지금 현재 끓고 있는 중이겠죠. 자, 진행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ing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자, the brightly colored kite. 자, kite라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colored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화려하게 색상이 되어진 연들이 are flying, 날고 있는 중이에요. high in the sky, 하늘 높이요. 자, 여기에 분사는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자, colored라고 하는 PP 분사와 flying이라는 ing 분사인데, 자, 지금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colored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colored에 의해서 이 명사가 수식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러면 연은 사람들이 채색을 할 것이고 연 입장에서는 채색되어지는 거니까 무슨 관계에 있다? 수동 관계에 있다. 따라서 PP 형태를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분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는 누가 꾸며준다? 부사가 꾸며준다. 그래서 bright가 아니라 brightly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 있는 점도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be full of. 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럼 땅바닥이요, 가득 차 있어요. 자, 무엇으로요? leaves, 잎사귀들이에요. 자, 잎사귀를 꾸며주고 있는 fallen이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겠네요. 자, 그러면 잎사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이미 떨어진 걸까요? 자, 이건 결국은 수동 이게 아니라 동작이 완료, 이 완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P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땅에는 낙엽, fallen leaves, 이미 떨어진 잎사귀들이 가득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중요한 말 써놨는데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이다. 자, 이 구조, 이거를 지금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이거를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품사 개요에서 형용사 후치 수식에 대한 경우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진다.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타잔이요. fell in love with. 자,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fell in love with.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a girl. 소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녀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다를 나타내는 동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수동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Jane이라고 지금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who was를 생략을 했다고 하면 뒤에 있는 named는 앞에 있는 girl을 뒤에서 꾸며주는 것과 같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름 지어짐을 당했겠죠. 능동인가요? 수동이겠죠. 그래서 지금 PP 분사를 적용해서 타자는 Jane이라고 부를 이유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know the girl? 자, 저 소녀 알고 있어요? 어떤 소녀야? Sitting, 앉아있는 소녀야. 어디 위에? On a bench, 의자 위에. 어디? Over there, 저기 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sitting, 앉아있는 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girl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뒤에서 꾸며주니까 한정 후치로서 꾸며주고 있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그 소녀이다. 의미상의 주어가 앉아있는 중이다. 자, 능동이면서 진행 중인 성격이기 때문에 sitting이라고 하는 ing 분사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보어로 이용되는 서술용법 중에서 먼저 주격 보어를 보시겠습니다. 자, 밥이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대어서 lean against라고 하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자, the door, 문에 기대어서 서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서 있는 것도 밥이지만 기대어 있는 것도 밥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인 밥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leaning이라고 하는 ing 분사를 쓰고 있는 점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ystery. 자, 이게 주어네요.
자, 그 신비로운 사실 또는 무슨 미스테리, 말 그대로 미스테리가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 settle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결하다라는 능동적 의미인 걸 아신다면 의미상의 주어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아진 채로 해서 수동적 부분으로서 PP를 이용하는 점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가 보인대요. 자, 보이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심한 것처럼, 자, relieve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무언가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해소시켜 주고 있는 쪽이 아니라 해소되어진 것 같은 그런 수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P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 즉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어로 이용하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내 보고를 듣고 나서 그는 굉장히 안심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을 뺄 수 없겠죠. 자, 우리가 오형식 문장에서 지금 동사가 지각동사가 활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각동사라고 하면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 목적어의 능동동작일 때에는 능동일 땐 ing와 원형, 수동일 때에는 pp를 쓴다. 자, 그 점입니다. 그러면 타잔이 목적어니까요. 길을 건넜다라는 게 누구의 동작? 타잔의 동작. 타잔의 능동적 동작이기 때문에 ing를 보어로 이용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제5형식을 지금 택해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역시 지각동사 heard를 이용했는데요. 자, 내가 들었다. 자, 들은 대상, 즉 목적어는 my name, 제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름이 부를까요? 불리울까요? 이름 입장에서는 불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목적어의 수동적 동작인 pp를 보어로 이용하고 있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즉 나는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들었다라고 의역하시건 아니면 나는 내 이름이 내 뒤에서 불리우는 걸 들었다라고 직역을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지금 염색했죠. 염색했다고 했을 때 사역동사를 이용해서, 자, 사역동사의 경우엔 목적어와 목적어의 능동동작이면 원형 부정사를, 목적어의 수동동작이면 pp를 보어로 이용하는 점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내 머리가 염색을 했다, 당했다, 머리 입장에서는 염색을 당한 겁니다. 따라서 dyed라고 하는 pp가 보어로 이용되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relieved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정과 느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정해 드는 대로 외우세요. 이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외우다 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원칙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느낌을 주는 쪽이다, ing를. 의미상의 주어가 느낌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할 때는 pp를 쓰시는 겁니다. 예문 보실게요. 자, 어떤 게임이 있어요. 경기가 있는데 경기가 매우 흥미로워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game이거든요. 그럼 게임 입장에서 우리한테 흥미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사람들이 흥미를 주고 있느냐? 아니요.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래서 여기에는 pp가 쓰이는 겁니다. 같은 요령에 의해, 자,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대요. 자, 그럼 여기서 결과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결과가 실망을 주고 있는 쪽이죠. 그러나 이 결과를 본 내 입장에서는, 자, 내가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pp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책은 흥미를 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나는 흥미를 느끼고 있지요. 자, 이렇게 느낌을 주는 쪽이다. 누구 입장에서?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이럴 때에는 ing를,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느낌을 느끼는 쪽이다. 이럴 때는 pp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칫 현장에서 잘못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야, 이게 사물이 주어면 ing고 사람이 주어면 pp야. 이렇게 잘못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설명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만 아마도 그냥 보편성에 입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완벽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안 보입니다만 있다고 칠게요. 그럼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 쪽이겠네요. 그러면 나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면 나는 호감을 느끼는 거니까 PP를 쓴다. 오케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주는 쪽인데 사람이니까 PP를 쓰면 둘 다 느끼는 건가요? 이 사람은 주는 쪽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물로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해서 느낌을 느끼는 쪽이냐 아니면 느낌을 주는 쪽이냐 느낌을 주는 쪽이냐 느낌을 느끼는 쪽이냐 이 점에 입각을 해서 느낌을 주는 쪽이면 ing를 느낌을 느끼는 쪽이면 pp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술형에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사 구문 파트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 구문의 정의는요. 자, 무엇을 부사절을 무엇으로 부사구로 다시 뭐라고요? 부사절을 무엇으로 부사구로 그러면 결국 문장이었던 것을 문장이 아닌 형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이용한다? 분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먼저 치고 나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문장이 아닌 것으로 파괴한다 그랬으면 결론은 문장 파괴. 그럼 문장의 핵심이 뭐였죠? 동사죠. 따라서 동사 파괴. 따라서 동사를 무엇을 이용해 파괴해? 분사를 이용해서 파괴해. 그래서 무슨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사절들을 분사 구문으로 활용하는지 자, 내용은요. 자,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원인의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 부대 상황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대상, 여기는 지금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의 부사 역할의 문장을 분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아닌 부사구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린 다음과 같은 접속사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먼저 때를 나타낼 때에는 뭐뭐 할 때 when이었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 뭐뭐 할 때 as,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뒤에 after. 자, 원인은요. as, since, because 이거 많이 보셨죠. 삼형제죠. 그런데 for는 거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for를 원인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명심하세요. 뒤에 명사만 나와 있다면 전치사 for고요. 뒤에 문장이 나와 있다면 접속사 for입니다. 이럴 때의 접속사 for의 느낌은 무엇이다? 예, 바로 원인,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일 때에는 if가 있겠고요. 양보는 though 시리즈였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대 상황은요. 주로 and를 이용한 중문 구조 이거나 왜냐면 동시와 영속이기 때문에 A 문장하고 B 문장이 동시라서 and 또는 A 문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B 문장 이렇게 and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as를 이용해서 뭐뭐 할 때 또는 뭐 동시 동작이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사 구문을 어찌 바꾸는지 전환 요령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는 생략을 시키죠. 왜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동사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속사의 원래 존재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요. 문장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연결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사 구문의 핵심은 무엇이다? 문장 파괴, 즉 동사 파괴라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을 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생략은 자칫
분사 구문과 주절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를 전달하는데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어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심하실 점은 가급적이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어떻게 같도록 일치를 시켜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치를 시킬 때까지 시켜보고요. 그래, 일치가 되었다. 이럴 때에는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리를 하려고 해도 일치를 시키려고 해도 일치가 아니 되더라. 이럴 때에는 둘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앞에 주어를 남겨주는 거죠. 이러면서 명칭을 뭐라 한다?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동사, 본격적인 동사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양쪽에 비교할게요. 뭘 비교한다고요? 시제입니다. 양쪽의 시제를 비교하시겠습니다. 따라서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 시제가 같은 경우와 부사절의 동사와 주절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때 같을 때에는 부사절 동사를 능동일 때 ing로, 수동일 때에는 being pp인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부사절과 주절의 동사 시제가 다르면서 능동태 동사일 때에는 부사절의 동사를 having pp로, 또한 수동태일 때에는 부사절 동사를 having, been, pp로 전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할 점 먼저 보실게요. 자, 이것도 준동사니까 준동사는 부정형을 어디에 쓴다? 앞에 쓴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전환시킬 때 부정이 발생하면 분사 앞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사 구문을 전환시킬 때 아까 보신 내용이에요. 자, being이 발생하다든가 또는 having been이 발생하면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무인칭이라는 말은 일반 주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가 일반 주어일 때 관용적으로 생략시키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일반 주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라도 해당할 때, 누구에게라도 해당할 때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문 보시면 지금 현재 if는 접속사로 생략을 시켜주시고 we, it 서로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남겨주고 같으니까 ing, speaking 해서 우리가 이발적으로 이 문장을 we speaking generally 라고 표현하기 쉽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주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으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주어, ing, 부사의 형태가 아니라 부사 플러스 ing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frankly speaking, 뜻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2번,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3번,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자면. 4번,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하건대. 5번, judging from, 무엇으로 판단컨대. 자, compared with, 자,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원래 형태로 바꾸실 때에도 이런 형태로 if 일반 주어 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예문으로 보실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when I opened the door, 내가 문을 열었을 때 I found a letter on the floor. 난 바닥에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hen은 뭐 할까요? 예, 접속사니까 생략을 시켜주시겠죠. 그 다음 주어가 I and I 공통이니까 앞쪽 즉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을 시켜줄 거고요. opened가 과거, found 과거 같은 시제이니까 이쪽을 무엇으로 간다? ing로 가겠다. 따라서 정답은요. opening the door, I found a letter on the floor. 이렇게 전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as, 그래요. 접속사네요. 생략을 시켜주겠고요. 자, I 공통주어니까 I도 생략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가 new, 과거고요. 그 다음에 put,
이것도 과거라고 보실게요. 따라서 내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재빨리 내 손을 번쩍 들었다, 이런 예문이거든요. 이 put은 과거형 put으로 보아서 동일 시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도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바꿔주시면 knowing the answer, I quickly put up my hands 라고 전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접속사가 지금 여기에 위치되어 있죠. 중문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밤새도록 비가 내렸고요. 길은 질척거렸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동일 요령에 의해서 and는 접속사 생략을 시켜주시고, 자, 주어 it은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비인칭 주어는 뭐 날짜와 시간, 요일과 날씨, 거리와 명암, 무게, 방법 등을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형식적 주어인데, 이것도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인 the road, 길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다라는 점이겠죠. 자, 따라서 남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시제 비교할게요. had rained, 과거 완료고요. 여기는 was, 과거입니다. 같을까요? 자, 시제는요. 시제를 비교하실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단순 시제 A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 진행 시제 B라고 표현하고요. 완료 시제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공식 뭐라고요? A하고 B는 같습니다만 C는 다르다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은 같은 거지만 현재 완료는 다르다입니다. 또한 과거와 과거 진행은 같은 것이지만 과거 완료는 다르다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시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완료와 단순 과거는 같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게 틀린 문장인 거 아시겠죠? 자, 여기에 비인칭 주어인 it을 반드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에 살려줘야 됩니다. 주어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시제가 다르니까 having rained 나와 있고요. and가 빠지면서 뒤쪽은 the road라는 형태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it이 빠지면 안 됩니다. 독립분사 구문으로서 it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as he was rich, they envied him이라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장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as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비교하면 he, they라고 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한 주어를 일치시켜라. 기억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뒤쪽 문장, 주절 문장을 3형식 문장이니까 다음과 같이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he를 주어로 빼주고 수동태로 가면 자, was envied, 그 다음에 by them. 자,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와 이쪽에 있는 주어가 서로 같아지겠죠.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통 주어 지워주시고 시제가 같으니까 ing로 따라서 뭐만 남는다? being rich만 남겠죠. 자, being rich, he was envied by them, he was envied by them 이라는 형태로 전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자, 비교하시면 여기 지금 as가 접속사로 지금 사용됐으니까 지워주실 거고요. 자, 여기 지금 the book 나와 있는데 이 the book하고요. 주어가 it인데요. 내용 보니까 그 책이 had not been read, 과거 완료 수동태이면서 부정형입니다. had not been read, had been read에 not 들어갔죠. 읽혀지지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책이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는 이 얘기니까 여기서 주어인 the book하고 it은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생략을 시키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the book은 생략을 시키는 대신 뒤쪽 주절의 주어인 it을 반드시 the book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원칙상 반복의 회피가 있었죠. 따라서 앞에 the book을 쓰고 나서 또 한 번 the book 쓰면은 반복의 회피에 걸리지요. 그래서 뒤에를 대명사 처리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문장을 전환시키면서 더 북을 없애버리면 뒤에 있는 it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 더 북을 지우면 뒤에 있는 it을 반드시 the book이라고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과거 완료 형태와 단순 과거는 같지 않다라는 거였으니까 having pp를 이용할 거고요. 수동이니까 having been pp를 이용할 거고요. 부정이니까 앞에 not having been pp를 이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not having been read for a long time, 컴마 찍고 it이 뭐로 간다고요? The book became dusty 라고 전환시키시면 아주 적절하게 잘 전환시킨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 분사 구문 또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불리우는 with 분사 구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with 목적어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봤던 거랑 약간 다른 점은 그동안에는 with 목적어 ing와 with 목적어 pp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with 목적어 형용사, with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네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여기 요 자리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어적 요소가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 모두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예문 보실게요. 첫 번째요. 자,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입니다. 자, 여기에 ope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열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형용사로서 열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첫 번째 케이스였죠. with, 그 다음 창문, 그리고 open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with 한 다음 the book 한 다음에 in her arms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녀가 책을 읽다가 잠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책이 어디에? 그녀의 팔 안에. 그래서 그녀의 in 전치사, her arms 명사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ing와 pp 둘만 남는데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능동이냐 진행이냐 아니면 수동이냐 완료냐 이 차이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예문입니다. She took a walk with her dog following. 자, 그녀가 산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Take a walk, 산책하다고요. 그런데 산책을 하는데 그녀의 강아지가 뒤따라왔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의 강아지가 지 뜻대로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능동이고 진행이니까 with her dog following 이라는 형태를 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이죠. He was looking at the picture with arms folded. 자, 그 사람이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림을 볼 때 자세가 어땠대요? 그래요. 팔짱 꼈대요. 팔을 접은 거죠. 그러면 사람은 팔을 접은 거지만 팔 입장에서는 접힌 겁니다. 신체 부위가 나올 때 반드시 뒤에 pp가 이용된다는 점 의미적으로 잘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분사를 같이 공부하심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오늘 분사까지 모든 준동사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사편을 처음 시작할 때 동사와 준동사 이 두 가지가 문법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던 점을 기억하신다면 오늘까지 이루어진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야만 나머지 파트의 문법도 계속 연계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열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